영어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문장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요, 한 문장에는 동사를 딱 한 번만 쓴다는 원칙이 있어요. 저희가 뿌리 원칙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원칙이죠. 나무의 뿌리가 하나이듯이 영어의 한 문장에는 동사도 하나다. 그렇다면 만일에 동사를 또 한 번 쓰게 될 경우, 그 문장에 다른 동사가 등장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변신을 해야 된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 문장의 뿌리 동사가 아닌 동사는 변신해야 된다. 변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달하려는 의미에 맞게 변신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전달하려는 의미에 맞게 동사를 변신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앞에 to를 달고 변신시킬 수도 있고 동사 뒤에 ing를 달고 변신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ing 변신을 먼저 볼게요. stop, read. stop이란 동사와 read란 동사가 같이 쓸 수는 없죠. 하나는 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stop reading, ing 변신. 자, 이번에는 want란 동사와 sleep이란 동사 둘이 같이 쓸 수 없으니까 sleep이 앞에 to를 달고 변신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변신하는 형태를 다르게 선택한 걸까요? ing 변신은 기본적으로 순서상 먼저 발생한 동작,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미 책을 읽고 있던 거예요. 읽고 있던 책을 stop, 멈추겠다라는 뜻이니까 stop reading이죠. 만약 stop to read 그러면은 멈춘 다음에 읽겠다는 뜻이에요. 아직 읽고 있지 않았는데 멈춘 다음에 읽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읽던 것을 멈출 거니까 ing 변신, stop reading. 이번에는 원해요. 뭐냐면 sleep. 지금 자고 있던 게 아니죠. 지금은 깨어 있는데 앞으로 순서상 나중을 나타낼 때는 to 변신을 하게 됩니다. want to sleep. 자고 싶다. sleep이란 동사를 to를 달고 변신시켜서 이런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문법에서는 이 ing 변신을 동명사라고 하고요. to 변신을 to 부정사 이렇게 부르죠. 네, 이번에도 동사를 변신시켜서 동사가 아닌 다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묶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g 변신과 ed 변신입니다. 원래 excite, excite라는 것은 동사죠. 흥분시키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동사인데요. 이것을 ing 변신시키고 또 ed 변신시켜서 다른 의미를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변신하게 되면 동사가 아니고요. 항상 명사 짝꿍이 있어가지고요. exciting game, excited people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즉 문법적으로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떨 때 ing고 어떨 때 ed로 변신하는 걸까요? 변신한 동사의 명사 짝꿍이 행위자, 그런 상태로 만드는 주체, 그렇게 만드는 주체가 되면은 ing가 됩니다. The game is, 게임이 흥분되어지는 게 아니죠. 게임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ing. 흥미진진한 게임도 그래서 exciting game. 반면에 사람들은 흥분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대상, 주체가 아니라 대상일 경우에는 excited, ed 변신을 하게 됩니다. 흥분되어진, 신이 난 사람들. 그래서 excited people, people are excited 이렇게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이 ing 변신을 현재 분사, ed 변신을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동사를요, 도대체 왜 변신을 시키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팔품사라는 걸 배우잖아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전사, 접속사, 감탄사라는 게 영어에 쓰이는 단어들이죠. 일단 요 네 개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만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들이 뭐냐면 의미를 담아내는 의미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많이 계속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단어가 계속 필요합니다. 명사 단어, 형용사 단어, 부사 단어가 계속 필요해요. 새로운 단어를 계속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서라는 단어를 만들고 싶은데 물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도 되죠. 독서라는 멋있는 단어를. 하지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주 쓰는 동사 read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reading, 독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나는, 신이 난 이런 식의 형용사 단어가 필요한데 물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도 되겠죠. 하지만 영어에서 많이 평상시에 많이 사용되는 쉬운 단어 excite, 신나게 하다, 흥분시키다 이런 동사를 변신시켜서 exciting, 신나는, excited, 신이 난 이렇게 형용사로 쓰겠다. 이런 발상이 바로 동사를 변신시키는 이유입니다. 요게 있어서 영어가 배우기 쉬워지는 거죠. 적게 외우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없었으면 단어를 몽땅 다 외워야겠죠.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요. 자, 앞에 써있는 동사를 변신시키는 이유가 바로 동사를 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 부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변신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명사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에서 금방 보이죠? 동명사는 동사를 변신시켜서 동사가 아닌 명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입니다.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사가 아닌 명사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명사를 많이 만들지 않아도 기존에 저희가 자주 쓰는 동사를 가지고 간단하게 명사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효율성, 재활용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자, 동사를 변신시켜서 동사가 아닌 형용사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문법에서는 이걸 바로 분사라고 하죠. 영어에서 분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ing 변신하는 현재 분사, ed 변신하는 과거 분사.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를 갖는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개념, 관심을 끌다, 관심을 갖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interest라는 동사를 두 가지 형태로 변신시킬 수 있는 거죠. 뒤에 ing를 붙여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관심을 끄는, 뒤에 ed 변신을 시켜서 관심을 갖게 된, 관심이 있는 이렇게 명사를 설명하거나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사를 변신시켜서 마치 형용사 단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분사의 핵심입니다. 영어의 동사의 변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이유가 동사를 변신시켜서 동사가 아닌 명사, 형용사, 부사 단어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언어에서 꼭 필요한 명사 단어, 형용사 단어, 부사 단어가 많이 필요한데 이 단어들을 개별적으로 새로 만들지 않고 많이 사용하던 동사를 변신시켜서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사용하겠다. 동사를 변신시켜서 명사처럼 사용하던 것이 동명사였고요. 형용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변신시키는 것이 분사였는데요. 부정사는요. 동사를 변신시켜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이름도 부정사. 굉장히 유능한 구조죠.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구조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이렇게 해서 막 외우고 구분했던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이란 것이 바로 이거죠. 동사를 to 변신시켜서 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으면 명사적 용법. 문장 속에서 형용사처럼 사용하고 있으면 형용사적 용법. 본보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부사처럼 사용하고 있으면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누구나 알고 있는 진행형과 수동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뿌리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문장에는 영어에서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를 한 번만 쓴다. 그 동사를 저희가 뿌리 동사라고 불렀고요. 다시 동사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변신을 해서 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진행형과 수동태도 바로 이 원칙을 지켜 만든 구조입니다. Grandmother 할머니가 is surrounded by grandchildren.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비동사가 나왔고요. surround, 둘러싸다 라는 동사는 ed 변신해서 나왔습니다. 비동사 is 다음에 변신하지 않고 is surround라고 나올 수는 없겠죠. 반드시 변신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비동사와 ed 변신이 결합한 형태를 저희가 수동태라고 하고 그 이름 그대로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 원리로 본다면 아래 구조도 마찬가지죠. 비동사와 동사가 다시 등장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ing 변신을 해서 등장한 이 구조는 진행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보물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일에 진행형과 수동태 구조에서요, 비동사만 쏙 뽑아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뿌리인 비동사를 제거하고 변신한 동사만 남겨둔다면 한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하나, 즉 뿌리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였던 비동사를 제거하고 변신한 동사만 남아 있다면 문장이 완성될 수는 없겠죠.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마침표를 찍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뿌리였던 비동사가 제거된 이 두 개의 표현은요, 완성된 문장은 아니지만 이 자체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하나의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사를 두 번 쓰면 안 된다. 뿌리 원칙이죠. 동사가 다시 등장할 때는 변신해서 등장해야 한다. 앞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문장에서는 동사가 뒤에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변신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것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은 방법은 바로 숨어서 등장하는 거죠. 뭔가가 앞에서 숨겨 주었기 때문에 그 뒤에 변신하지 않고 동사가 숨어서 등장할 수 있다. 뿌리 동사는 아니지만 숨겨주는 뭔가가 앞에 나오면 숨어서 등장할 수 있다. 숨겨주는 것이 바로 이거죠. and, when, who. 문법에서는 이 부분을 접속사 그리고 관계 대명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어떤 영어 문장이든지 그 안에 동사가 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뿌리 동사거나 이건 딱 한 번 나와야 되고요. 변신하거나 아니면 숨어서 등장하는 동사. 어떤 동사든지 한 문장에 동사는 이 셋 중에 하나다. 이것들의 결합일 뿐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잡하게 이해하자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자면 관계대명사는 그것 말이죠 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화자가 일단 어떤 명사를 말합니다. 일단 말해놓고 상대방이 그게 뭔지 모르나 싶을 때 그것 말이죠 라는 느낌으로 뒤에서 그것을 꼭 가리키면서 친절하게 덧붙여서 설명해 주는 구조.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구조입니다. 쓰는 이유도 이거예요. 상대방이 모르겠구나 싶을 때 뒤에 바로 붙여서 그건 뭐냐면요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구조가 관계대명사 구조이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I need someone. someone이 누군지 모르죠. 그게 누구냐면 이제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That 그것은요. Trust me.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I need someone. 누구냐면요. 그것은요. I can trust.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일단 이렇게 말해 놓은 이것을 바로 선행사라고 하고요. 선행사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를, 즉 대명사니까요.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I need someone who, 그게 누구냐면요. trust me. 나를 신뢰해 주는 사람이요.